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19-20012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 소급 및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3. 갑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절차를 거쳐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에 따라 을 회사 등의 용역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알게 되자 을 회사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 대금의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아 을 회사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19-252-004 판결 사건명 임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이인 갑 등이 을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운영자인 을 법인 등이 갑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1다 249-810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소극. 민법상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한데,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작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작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작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지작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위 단서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 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작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작물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의 지작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지작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작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작물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지작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협의나 수용 재결 등에 따른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려면 협의나 수용 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갑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을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수용하고 지작물로 분류된 그 지상 건물을 이전하는 내용의 수용재개를 함에 따라 갑조합이 을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수용재개 전 을 등으로부터 위 건물의 각 층을 임차한 병 등 임차인들이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임차 부분을 더 점유, 사용하다가 퇴거하자 갑조합이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을 등이 위 토지와 건물을 불법 점유하였다며 을 등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지작물 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전할 대상이 되었을 뿐 소유권이 여전히 을 등에게 있고 설령 갑조합이 위 건물을 수용으로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을 등은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을 통해 위 건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을 등은 갑조합이 토지를 수용한 이후에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인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고 손실보상 이후 위 토지 외에 지작물인 건물을 갑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있었으므로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적시 인도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등은 갑조합에 인도하지 않은 토지의 차임 상당액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조합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1다 29488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 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구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구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택지개발촉진법은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 제9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3조 제3항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광업법 제73조 제1항, 구도시재개발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구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 구도시계획법,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구도시계획법 제68조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 제5항 등에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환매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규율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과 관련하여 환매권자의 권리 소멸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토지보상법이 준용되거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구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이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량으로 취득, 개발, 공급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참조 다른 공익사업과 비교하여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택지를 대량으로 개발,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준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 부지를 택지개발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13조 제1항에서 환매권 발생 사유를 별도로 정하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과는 달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환매권 발생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셋째, 구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수용한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수용인지 협의 취득인지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협의 취득과 수용은 모두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에 의한 강제 취득 방법이 후속 조치로 기능을 하게 되므로 공용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협의 취득한 토지와 수용한 토지는 환매권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에서 택지개발 사업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하면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환매 대상 토지에서 누락된 것은 법률이 흠결로 보일 뿐이다. 넷째,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구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정함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협의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는 반면 수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구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환매권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처럼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자 2022그 779 결정. 사건명 판결 경정. 1. 판결에 대한 경정 결정 제도의 취지.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 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 집행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 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 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재적 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 등록법이라 한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구호적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폐지. 구호적법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 전산 자료를 개인별로 구분, 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족관계 등록법 부칙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 등록법 부칙 제4조 제적의 원인이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국적 상실, 실종 선고, 부재 선고, 이하 사망 등이라 한다. 사망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이기하지 않는다.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 기록사항의 이기 지침,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259호, 이기 지침 제4조. 다만 부모가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성명만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기하였다. 위 이기 지침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항 참조. 위와 같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는 범위는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 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기하지 않았다. 가족관계 등록부로의 이기 범위에 위와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1일 전 사망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재적 등본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 있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 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 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 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 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 법원에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이 소송 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망인의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 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 있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 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심급 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이 망인의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 절차가 중단되나 망인의 소송 대리인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상소 기간은 진행하므로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고, 한편 망인의 소송 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 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 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 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 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 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 법원에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2-227-619 판결 사건명 위약금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 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이 과다한 경우의 의미.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이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적극.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 관행,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갑 주식회사 및 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을이 병 주식회사 및 그 회사가 새로 설립한 정 주식회사에 투자할 당시 갑 회사와 병 회사가 체결한 갑 회사와 을이 정 회사와 병 회사에 각 투자하고 병 회사가 정 회사 발행 주식의 51%를 보유하되 정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두며 갑 회사와 병 회사 어느 쪽이든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약정한 돈, 갑 회사와 을이 투자한 돈 합계액의 2배와 같은 금액임. 약정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정 회사가 병 회사의 대표이사 무와 갑 회사 측이 지정한 기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정 회사의 자본금 사용 출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무가 기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갑 회사 측이 반대하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고 그 직후 기가 해임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의 약정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갑 회사가 정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갑회사의 투자 원금으로 감액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2-269-675 판결 사건명 건물 명도 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이른바 점유의 상호 침탈. 상대방의 점유 회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 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 회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 회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 탈환 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2-306-18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의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피해자.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의료진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 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 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 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 선고 2023-234-102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하면서 배당 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 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분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를 제외한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분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분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 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분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하면서 배당 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한의 정분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자 2023마 5633 결정 사건명 면책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 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허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 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 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